우리는 긴 무명 생활 중이다. 사람들은 언제 돈을 버냐고 하고 자꾸 우리를 짠하게만 보는데 우리는 사실 엄청 재밌게 살고 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멋있다. 우리는 슈퍼너드다. 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넛! 힙스터 개발자 임유진. 꿀톤 창업가 조이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오프닝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시도를 몇 번 한 거죠? 계속 틀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한 번에 되기가 참 어렵네요. 네,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연말도 가까워오고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채널 설명을 좀 덧붙였고 그리고 그냥 임유진 조이원입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봤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이 앞에 수식어 부분이 그때그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요번 화는 좀 특별한 화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부터 특별한 게 지금 저희 뒤에 초록색 배경을 갖다 놨잖아요. 그린 스크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린 스크린이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똑 떨어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영상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뒤에 초록색 스크린을 설치를 해놨죠.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스포티파이 프라이빗 파티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뭐 찍어 온 영상도 있고 사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색다르게 편집을 해보자. 네. 그래서 뒤에 배경으로 깔거나 소리를 내보내거나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네. 그린 스크린을 설치를 해놨고 네. 저도 편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막막한데 그래서 빨리 방송을 끝내고 네. 편집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희원님이랑 저랑 좀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우리를 설명하는 수식어도 조금 손보고 뒤에 안 쓰던 그린 스크린도 설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요. 요번에는 제목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슈퍼너드 26화 오늘의 주제는 스포티파이 RVSP 미안해. 슈퍼너드 26화 오늘의 주제는 스포티파이 다시 할게. 잘못됐어. 슈퍼너드 26화 오늘의 주제는 스포티파이 RSVP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입니다. 네, 이름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희원님이 자꾸 버벅거리는데 RSVP 네. 이게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제가 발음을 못해가지고 찾아봤는데 Répondez s'il vous plaît. 리퐁데 시브스 플랫 뭐 이런 단어예요. 한 번만 더 플레이해 주세요. 재밌네요. Répondez s'il vous plaît. 네,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걸 줄여서 RSVP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초대, 그냥 초대에 대한 invit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RSVP를 쓴 이유는 약간 이게 관용구처럼 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 같은 거를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누군가한테 와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그냥 invite하면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거는 물어보고 네. 제가 잠깐 찾아봤을 때도 네. 뭐 그렇게 나왔는데 꼭 응답을 해서 그 응답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네. 그거를 기록을 하고 네. 이 대답한 사람만 약간 갈 수 오는지 있는. 안 오는지가 좀 명확하게 약간 미리 좀 사전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초대를 이렇게 어려운 리퐁 데비스 플랜 뭐 이렇게 프랑스어로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라이빗 파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짓기가 저는 요번에 조금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은 프라이빗 파티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뭐 네. 스포티파이 파티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할까 스포티파이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이렇게 할까 네.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으스대기는 싫고 그렇죠. 우리는 슈퍼너드인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파티에 초대됐다를 막뭐 자랑하기 위함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름 그대로 사실은 그냥 넣어본 거죠. 네, 그래서 경험한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네. 그 딱
입장할 때 들어갈 때 손목에 띠에도 네. 그 RSVP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대장 이메일로 온 초대장에도 RSVP라고 적혀 있어서 네. 야 그래 우리도 이 단어를 모르겠으니까 RSVP로 가자. RSVP. 뭐 처음에 들으면 잘 모르니까 이게 뭐지? 네, 흥미롭게 클릭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지어봤고요. 네. 이번 화는 사실 친구의 부탁이 있었어요. 네. 저희 그 래퍼 친구, 미얀마 래퍼 친구인 유뚜가 이 파티에 대해서 우리가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유뚜가 저희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네. 음성 메시지 듣고 네.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Hey guys, I just read all the messages. Actually, I fell asleep when I got these messages. I will read it later, and then I fell asleep. Now I just took shower and washed my hair, and everything's fresh, so I can read the text now. Sorry guys. 지금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네. 잠들었고 그래서 너네들이 보낸 메시지를 조금 늦게 확인을 했는데 미안하다. 지금 씻었고 확인을 했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And that Spotify party, it was so cool for you guys to attend. Like, for us, like, there is no Spotify office in Myanmar, and then, like, we can just post about the wrap up things, but you guys could actually attend the show. It was such a unique experience, you know. When I saw your story, and I was like, oh wow, they're going to the party, and then like that impression just came up in my mind. I think now you're telling me about the experiences of attending the Spotify party, so I would love to hear it on your podcast too. 두 번째 메시지는 네. so cool 이러잖아요. 네네. 너네 거기 갔다고 so cool 하자. 대박이다. 뭐. 미얀마에는 스포티파이 오피셜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랩드 보고서만 본인도 래퍼니까 받아봤는데 네. 너네가 랩드 보고서만 받아본 게 아니라 거기 갔다고? 그런 어떤 파티라는 형태의 어디를 갔다라는 거에 이 친구가 되게 놀랍다. 그래서 such a unique experience다. 정말 독특한 별로 없는 그런 대단한 experience다. 맞아요. 그래서 너네 스토리 봤을 때 저기 갔잖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느낌이었다. 그다음 세 번째 메시지는 Yeah, it would be super new for me if I could hear your experience of attending Spotify Rap Up Party because we only got a chance to chill online with. I think I would love to hear it about that. I'm not sure all the podcasters or what other podcasters can be able to attend or not. I'm not sure if like the invited people can attend to the Spotify party or not. If it is like that, like I think you should do that podcast about it. 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super new for me 이러잖아요. 네. 진짜 정말 이런 파티 자체 본인한테 새롭고 이게 본인은 그 only get a chance 오로지 그런 기회 온라인에서만 그들의 발표 스포티파이의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즐기거나 볼 그런 기회가 있는데 나는 진짜 낯설하다 뭐 확신할 수가 없다 이게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얘기를 자세히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너네는 should 반드시 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트는 이 네 번째 보이스 메시지가 마지막인데 네. 저는 이 네 번째 보이스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좀 감동했어요.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생각이 되게 깊기도 하고 들어봅시다. So that whoever hasn't got a chance to attend the party will have to hear it, like me, you know. You guys, so in Korea, like there will be another
underground hip hop artists or underground singers, underground artists, underground podcast stars. I mean, underground means who are not very famous yet. So I think they will love to hear to attend the party. You know, they will love to hear about the experience of attending the party. How does it happen for you guys to attend? And who do you see? What are they doing? And what are the, like, does all the celebration looks like? What is the vibe? Something like that. I'm sure you have like video footages on photos about. 네, 이렇게 끝나는데 네.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기 참석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like me, 나처럼 없는 사람들은 would love to hear it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네가 가게 됐는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너네들이 가서 뭘 봤는지, 그리고 거기에 온 초대된 사람들은 어떻게 뭘 하고 있었는지, 아티스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보여졌고, 그리고 거기 분위기는 어땠고, 이런 상세한 것까지 듣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네가 팟캐스트를 만들어 달라, 본인도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저희는 슈퍼너드는 아까 요번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는 긴 무명생활 중이다 이랬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나 지금까지 네. 언더그라운드에 네, 언더그라운드죠. 있는 사람으로서 유튜브의 저 메시지가 되게 힘이 많이 됐고, 네. 그리고 팟캐스터로서 되게 보람차다. 친구한테 저런 걸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으니까 되게 기뻤고요. 네, 뿌듯했죠. 우리가 네.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 맞아, 의미.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어떤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화를 듣게 되시면 유뚜가 저희한테 요청했던 네. 가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온갖 힙함이 모여 있을 것 같은 스포티파이의 게다가 연말 파티. 그리고 스포티파이 코리아한테도 되게 처음 있는 네. 그런 랩들 관련된 첫 번째 행사. 네. 이게 어땠는지, 뭐가 있었고, 음료는 뭘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올해의 팟캐스터로 뽑힌 여둘톡의 황선우 팟캐스터 분도 만났고, 네. 그 탑 팟캐스터는 네. 어떤지. 네. 그리고 지올팍 다이나믹 듀오 폴 블랑코, 새소년 황소윤, 네. 아티스트님들이 왔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부끄럽지만 잘 네. 몰랐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네. 근데 실제로 이걸 듣고 나서 네. 저는 어떤 반응이었는지. 네, 그리고 슈퍼너드는 사실은 파티 문화에 그렇게 막 잘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완전 아니죠. 그래서 이 파티라는 거를 초대받았을 때 대체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해야 될지, 막 그런 어떤 파티에 걸맞는 준비. 그 다음에 너드가 주는 파티 팁. 네. 에서부터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셀프 프로모션을 했어요. 우리 네. 누구고 우리를 어떤 알리는 사람이고. 네, 슈퍼너드 팟캐스트를 알리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계속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땠는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화 에피소드 11번째 스포티파이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네. 화 이후로 두 번째 스포티파이 관련 에피소드예요. 그렇죠. 11화에서는 스포티파이가 네. 약간 팟캐스터들을 네.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처음 모였던 그런 네트워킹 파티였는데 슈퍼너드라는 팟캐스터로서 이 처음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네트워킹 행사에 다녀왔었죠. 네, 그래서 그거 이후로 26화에서 스포티파이에 대한 화를 다시 하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1화 했을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죠. 근데 지금은 겨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팟캐스트를 지속을 해왔구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사실 논프로핏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 팟캐스트로. 네. 근데 팟캐스터로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느껴요. 네. 저희 랩드 보고서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되죠. 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랩드 보고서도 저희를 받아봤는데, 네. 저는 저희가 받은 그 숫자가 되게 작을 수 있지만, 네. 제가 그 숫자가 되게 작은 걸 어떻게 아냐면, 실수로 이메일이 2개가 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 보고서를 실수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는 진짜 대단한데, 우리 숫자는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저는 이 숫자도 되게 대단했다고 느꼈던 게, 막 엄청난 단위 숫자랑 비교하면 뭐 안 되지만, 저는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네. 우리 거를 넘버원으로 뽑아줬지? 맞아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탑10으로 뽑아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듣고 있는 퍼센트가 이거 보고서 나왔을 때는 20% 안짝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만큼이면 다른 곳에서 듣고 있는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보고서를 받아왔을 때 저는 사실은 울었어요. 네, 희원님이 그때 라오스에 가 있었던 주였는데 그때 보고서가 발행이 됐고 희원님이 그거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면서 울었다. 그래서 그때 스타트업 경진대회 떨어지고 나서 안 그래도 꿀꿀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받고 희원님이 활짝 웃었죠. 네, 웃었고 그리고 라오스에서 툭툭을 타고 있었어요. 흙먼지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포티파이 매니저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에 새로 떠오르는 그런 팟캐스터 중에 하나로 꼽혔다. 그리고 연말 파티에 와라 라는 초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툭툭에서 그거를 이렇게 흔들리면서 보다가 툭툭에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라오스에서 유진님한테 연락을 바로 했어요. 카카오 보이스톡을 했나? 맞아요. 네, 연락을 했는데 야 우리가 그거 하나로 뽑혔대. 그리고 우리 연말 파티 간대. 대단하지? 막 이랬더니 유진님이 끊으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왜 그러셨죠? 또 제가 조금 새로운 그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들어서 좀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희원님이 뭐 파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나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제가 조타이라는 상태 관리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희원님한테 나 바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황당했고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그러고 팟캐스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했던. 그러고 나서 희원님이 야 이거 좀 보라고 하고 보내서 그 뒤로 저도 개발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어땠어요? 저는 일단 약간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프로핏으로 어떤 이 가시적인 어떤 뭔가 그런 영향을 딱히 받은 것은 없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수치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그렇게 받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막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걸 했구나라는 그 결론을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희원님 보낸 그 레드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그때 마음이 되게 쿵했던 것 같아요.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엄청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희원님이 그걸 보냈을 때 좀 많이 흥분했다 저도. 그랬다. 나한텐 전화를 끊으라고 해놓고. 네, 나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일단 가기로 했고 네. 등록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원래 이제 파티에 많이 참석하시고 그런 인플루언서나 그런 분들은 복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완전 있죠. 약간 기본적으로 본인을 어떻게 메이크업하고 외부에 보여지는지에 대한 약간 생각? 평소에도 되게 많이 그렇게 꾸미고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그쵸. 희원님이나 저나 슈퍼 너드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무실에 고작 나와봐야 사무실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 희원님이랑 저랑 너무 잘 막역한 사이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 만날 일이 평소엔 없단 잘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막 솔직히 지하철 타고 어디 잘 안 나가고 요즘은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이 파티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파리피플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옷이 없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11월 달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11월 달 지났. 그래서 100만 년 만에 네. 제가 요가 할 때 옷이 없어서 어떤 회원분한테 네. 옷을 뭐 사라 이런 뉘앙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안 그래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도저히 그러니까 왜 옷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음. 계속 같은 거 입다가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딱 입었는데 너무 구릴 때. 좀 못 참아줄 정도가 돼서 100만 년 만에 11월 달에 쇼핑을 했고 네. 그래서 다행히 나이키랑 이런 그러니까 요가 옷이 없어서 운동복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한 거니까 나이키를 주로 샀었어요. 요번에 네. 세일을 할 때. 네.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샀는데 나이키가 오히려 싸더라고요. 세일할 때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네. 행사가 있었고 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최고의 가격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신발도 뭐 3만 원 음. 때 막 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바지도 좀 특이한 거 막 네. 이렇게 몇 개 샀는데 그런 것도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못 살 것들이 예. 3, 4만 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즐겁게 쇼핑을 했단 말이에요. 했죠. 근데 그거는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티 복장은 딱히 딱히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옷이라고는 나이키 옷이랑 그다음에 새로 산 나이키 신발이랑 네. 이거밖에 딱 없고 네. 나머지 옷은 약간 심각하다.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유진님은 어땠어요? 저는 뭐 사실은 제가 평소에 입는 옷은 되게 프리한 이런 어떤 맨투맨이라든지 후드 이 정도고 어딜 간다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켓이랑 그다음에 뭐 되게 컴한 그런 뭐 스웨터 네, 그 정도 딱 입는 거라. 그리고 저는 약간 저 스스로 개발자기 때문에 그런 패션에 있어서는 조금 좀 양해가 필요하다. 개발자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상대방? 많은 분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복장에 대한 딱히 고민 없이 살아왔고요. 네. 어딜 가더라도. 그래서 그냥 마이 입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금 깔끔하고 마이만 입었으면 완성이다. 그렇긴 한데 또 제가 또 약간 디자인 이런 거 좀 생각하기 때문에 막 정말 생뚱맞은 막 안 어울리는 옷을 입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많진 않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뭐 어딜 간다 하면 무조건 마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복장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네. 나이키 조던 바지인데 네. 이게 겨울 바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폴리에스테르인데 네. 그래도 뭔가 옆에 이렇게 쭉 당겨서 리본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 약간 신기한 바지. 맞아요. 레이스 왜 그런 왜 예식장 같은 데 가면 그게 무슨 예식? 커튼 이렇게 말아 올리듯이 이렇게 쭉 당겨 이렇게 약간 드레시한 느낌의 그런. 유진님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해서 최대한 예식장이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짜증나게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런 어떤 하여튼 그런 거요. 네, 그래서 그 나이키 조던 바지랑 네. 그다음에 이게 겨울 바지가 아니니까 내복. 네, 내복. 을 입었고 이 내복에 그러니까 이 쭉 당겨서 묶으니까 네.
종아리 부분이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복의 천의 그 재질감이 보이면 네. 또 짜증나잖아요. 짜증난다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복을 가려줄 검은색 긴 양말. 그 다음에 자라랑 같은 이 계열사인 마시모 두띠의 검정 코트가 있었어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스타트업 행사나 이런데 겨울이면 입고 나가는 그런 건데, 이제 매년 네. 어떤 행사 때마다 입고 다녔던 옷을. 네, 네. 그 검은 코트에 검은 바지. 그러니까 저는 블랙으로 맞춰 입고 갔고, 네. 솔직히 이 상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나 블랙으로 입고 가고 싶었는데 옷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라색 그냥 대충 집에서 입을 거 하나 산 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고 그러면 내가 코트를 벗지 말아야겠다. 강제 그 북박이. 네. 그래서 딱 그리고 신발은 그 4만 원이가 주고 산 요번에 새로 산 예쁜 나이키 신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서 저는 결정을 했고, 네. 유진님은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제 자켓이랑 그다음에 속안에 약간 얇은 너무 두껍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자켓을 입을 때 너무 두꺼우면 이제 팔이 많이 찡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웨터. 근데 뭐 희원이랑 맞추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 입어 보니까 다른 색깔은 좀 모르겠고 검은 색깔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으로 네. 가게 됐죠. 그래서 저도 위아래 다 블랙에 신발도 저도 나이키 이번에 할인할 때 샀던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나이키를 상당히 사랑하는 그런 근데 제 복장으로. 그 복장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테크 기어를 담는 그 툴레라는 가방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저는 그거를 맸을 때 비로소 제 어떤 룩이 완성된다라는 걸 요번에 좀 확실하게 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님은 그 안에 노트북이 안 들어가 있는데 네. 노트북 가방을 메고 네. 그리고 그 툴레 가방 특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뚝 이렇게 하고 네, 잠그잖아요. 하네스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왜냐면 가방을 가끔 매면 이렇게 들럭들럭거리고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해서 머리를 퉁 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방이. 근데 그거를 하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되니까 좀 포멀한 느낌? 네, 그래서 유진님은 개발자 본인의 자아를 담아서 그런 룩을 완성을 했고 네. 저는 정말 열심히 완성을 해서 날씨가 따뜻하기를 바랬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겨울에 어울리는 파티 복장이 없어서 약간 저도 그렇고 희원님도 그렇고 약간 늦가을? 거의 늦가을 늦가을인데 좀 겨울 즈음인데 또 너무 추우면 안 되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날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이었죠. 그날 포근한 날씨여가지고 미세먼지가 있었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장이 완성됐다. 네. 그럼 이제 뭘 더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를 조금 거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마주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와 동선과 삶의 그 루트가 전혀 겹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영역 자체가 서로 닿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는 분들이었죠. 그 분야에. 그럴 테니 좀 생각을 해서 명함을 만들자. 그래서 한 장도 못 나눠줘도 괜찮으니까 일단 만들고 가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당일 명함 급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네.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티에 가는 날 그거를 찾으러 갔어야 되는데 네, 아침에 네. 회원님이 그걸 찾으러 좀 멀었죠. 걸어가기에는. 네,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뭐 지도상으로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가 되게 크잖아요. 약간 거대한 어떤 장벽 같죠. 네, 하남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많은데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그 파워 페달링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고요. 네, 희원님 안 타다가 타니까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힘들었고 땀이 네. 너무 났고 그리고 사실은 그 파티 전날 제가 울었어요. 뭐 네.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눈이 땡땡 부었는데 이거 망했다. 그래서 차가운 거를 대보고 얼음팩을 대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명함을 찾고 오니까 네. 땀이 많이 났잖아요. 붓기가 좀 해소가 됐나요? 그게 확실히 해소가 됐고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 만약에 얼굴이 완성이 좀 안 됐다, 좀 부어 있다라고 하면 뭐 억지로라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주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명함도 준비가 됐고, 네, 땀을 흘려가지고 눈에 붓기도 빠졌고, 네, 옷도 준비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할 거는 뭐 씻고 나서 화장을 잠깐 간단히 하는 건데, 네, 제가 졸업식 이후에 네. 한창 화장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스타트업 컴업 행사 때 조금 하지 않았나요? 그때 또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또 화장하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맨날 하지 않으면.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면서도 막 속으로 진짜 짜증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근데 제가 둔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음. 손으로 두들기면서 네, 한 듯 안 한 듯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진님을 만나서 네, 지하철을 타고 갔죠. 네. 지하철로 한 50분? 50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성수역에 내렸죠. 근데 저희가 그 이런저런 그 준비 때문에 한 늦게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시부터 그 행사가 시작을 하는데 도착했을 때가 한 4시 한 40분? 네, 그래서 거기 공간이 어떤 거였죠? 저희가 이제 성수역에서 내려서 늘 이제 가던, 그러니까 몇 번 방문했던 동네가 있어요. 성수에서도 특히. 저희는 진짜 안 가거든요. 성수 저희가 진짜 안 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뭐 팝업 스토어에 갈 일 있거나 하면은 네. 아주 가끔 가는데 서울에 자주 안 가는데 네. 성수를 싫어하는데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성수 싫어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예. 도시적인 네. 너무 힙하다. 근데 그게 좀 차갑다. 차갑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갈 때마다 늘 헝하다. 네. 네. 그리고 뭔가 그 어떤 큼직큼직한 어떤 블록 사이를 걸어가는 그 길이 뭔가 어떤 좀 코지한 느낌보다는 진짜 희연님이 말한 것처럼 차가운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뭐 방송할 때도 그렇지만 좀 네. 바보 같지만 잘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희연님 좀 따뜻한 경향이 눈물이 많죠.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성수는 상당히 어른스러워서 네. 조금 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 네. 이제 우리가 매번 가는 그 길 되게 네. 익숙했잖아요. 네네. 그 동네가 특히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리는 동네가 맞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날 잡아서 그 동네를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샅샅이 훑은 네. 적이 한 번 있었죠. 희연님 머리 그 졸업식 때문에 좀 사야 됐던 다이슨. 다이슨 팝업 스토어 열렸을 때 한 번 샅샅이 네. 훑었었고 등등 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 파티가 열린 데 이름이 Y173이었는데 유진님이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보니까 다른 건 정보는 딱히 없고 밑에 네이버 지도에 브랜드 협업 및 공간 대관 문의해서 번장co.com 뭐 이런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번개장터예요? 네, 그래서 이 URL로 들어가 보니까 번개장터더라고요. 그래서 아. 번개장터에서 만든 어떤 복합 문화 공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잘 언급은 없고 그냥 번개장터의 어떤 플리마켓을 열기 위해 약간 공간을 열었다가 점점 그런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유휴 시간에 다른 네.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근데 사실은 그 목적으로 사실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네. 막 붕붕붕 소리도 났지만 네. 그 외벽에 스포티파이 배너 네, 배너가 크게 걸려 있었죠. 있었고 그리고 뭐 LCDC라는 성수에 조금 약간 뭐 랜드마크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람들한테 익숙한 네. 복합 문화 공간이랑 가까워서 여기 동네구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왔으니까 사진을 좀 이렇게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배너가 위에 높이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얼굴이랑 이렇게 잘 찍기가 네, 그래서 얼굴 막 약간 밑에 이렇게 좀 배치돼 갖고 좀 넓게 이렇게 자꾸
그 왜곡이 생기게 사진이 찍혀갖고. 그래서 좀 어려웠고 네. 그다음에 입장 등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제목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RSVP 네. 응답한 사람만 올 수 있음 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난 조이원이고 여긴 임유진이다. 그래서 이 빨간 입장권 종이 네.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종이 팔찌에도 RSVP 그래서 올리 이렇게 오늘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프리드링크 쿠폰을 2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드링크 쿠폰을 받으면서 우리 배고프다 이렇게 드링크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한 바퀴 둘러보자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은 어땠죠? 실내 공간은 약간 좀 조명이 좀 사이키 조명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 형광틱한 어떤 초록 불빛도 있는 것 같고 파란 불빛. 그다음에 되게 어두웠고 약간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공간이 약간 좀 매캐하면서 좀 뿌연? 네, 많이 뿌였고 네. 어두웠고 클럽에 온 네, 느낌이 맞아요. 들었죠. 클럽.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런 공간은 정말 내가 대학교 딱 처음 들어가서 네. 그런 클럽을 체험해 보겠다고 갔었던 때 이후에 정말 오랜만이다. 네, 희원님랑 저랑 막 큰 소리 나는 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DJ 분이 열심히 디제잉을 해주고 네, 막 계셨고, 뿜뿜뿜뿜 막 이런 소리랑 함께. 네, 그래서 이쯤에서 뿜뿜뿜뿜 소리를 실제로 어땠는지 듣고 네. 가겠습니다. 네. 틀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뿜뿜뿜뿜 소리가 나고 있었고, 네. 이런 소리들과 약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하나둘 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힙한 장소야 이런 느낌이었고, 네. 외부에는 네. 추우니까 그 따뜻한 난로. 네, 외부 난로 그 몇 개 설치를 해놓고 포토월이랑 네컷 사진 찍는 기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 이상 큰 보디가드 네네. 몇 명. 키가 참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었고 딱 문 앞에 이렇게 뭐 잘못 막 이렇게 난동 부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딱 확 서 있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크지는 않았는데 둘러보고 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네, 갑자기 좀 마음이 힘들어졌죠. 네, 프리드링크 쿠폰을 들고 가서 네. 알코올 없는 건 없나요? 이랬더니 그러면 토닉 워터만 드릴까요? 해서 토닉 워터를 받아서 한 잔 네. 마셨습니다. 희연님 토닉 워터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딱히 토닉 워터라는 거를 내가 그거 주세요 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그게 약간 왜 그 술 중에 좀 센 거 있잖아요. 섞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위스키 이런 거? 그런 약간 어떤 칵테일은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에 섞어 먹는 용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마셨는데 이거 사이다는 아닌데 달달하면서 약간 시원하면서 근데 그렇게 즐거운 맛은 아닌데 네. 뭔가 어른의 맛. 어른의 맛. 네, 어른의 맛이 났고 그래서 그러고 저는 이제 좀 한두 시간 뒤에는 네. 아티스트 공연을 시작한다고 해서 네. 생각을 했어요. 음. 우리가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음. 명함을 들고 갔으니까 야. 명함을 제가 50장 찍었거든요. 네, 50장 만들었죠.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 음. 이거를 슈퍼너드를 홍보하려고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를 한 장도 못 나눠주고 내가 퇴장하면 그래 노력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유진님은 제가 나 이제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이제 시작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희연님 또 가방에서 주섬주섬 막 이제 손이 희연님이 크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명함이 뭐 여러 장이고 막 이렇게 옮겨 담고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막 부스럭부스럭 이제 구석에서 어두워가지고 좀 이렇게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명함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 파티에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옆에 있는 건데도 좀 두려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명함이 한쪽 면에는 슈퍼너드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네. 다른 한쪽 면에는 QR 코드 있어서 네. 그 QR 찍으시면 어.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팟캐스트 보실 수 있고요. 네. 스포티파이 앱 있으시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거죠. 네. 우리 채널을 소개를 하는 거고. 음. 근데 이게 그분들도 거기 음. 참석하신 분들도 파티에 온 거잖아요. 파티 초대받아서. 온 거죠. 파티. 그러니까 약간 다들 꾸미고 왔단 말이에요. 네. 약간 그리고 좀 사람들 키가 커서 네, 제가 평균 키보다 낮으니까 네. 이제 다 이제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올려봐야 이렇게 되고 우리 둘 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약간 신체적으로도 사이즈가 우리가 키가 크지 않아서 약간 위압감이 드는 상황에서 근데 어둑어둑하고 뭐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뭔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DJ도 음악에 맞춰서 흔들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들의 그런 순간에 약간 인터럽트 네. 약간 끼어들어서 방해하면서 네. 이 소개를 하는 이 일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이 슈퍼너드 팟캐스트에서 예. 그 컴업 그 스타트업 행사 했을 때 명함 나눠줬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런 명함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비즈니스 차 거기에 온 거고 그래서 서로 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수집도 필요하고 뭐 그런 어떤 니즈가 좀 더 분명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명함을 나눠준다 이러면 사람들은 놀러 왔는데 약간 네. 뭐야? 약간 이런 네, 느낌도 이게 뭐지? 약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소개할 때 너무 힘들었고요. 그 안정감 있는 문장으로 여기에 어울리게 설명을 하는 그게 늘 어렵죠. 네, 그리고 DJ 노래가 붐붐붐붐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DJ 소리를 뚫고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을 걸어야 되는 상대방이 같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살면서 평생 만나본 적 없는 네. 스포티파이의 그런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스포티파이와 연관된 연관된. 업계에서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약간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네. 분들도 있었을 뭐 테고 혹은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서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나눠줬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을 했고 네, 다 희연님 소진하고 왔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막 이제 한 10장 남았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이제 다 나눠주는 거에 대한 고지가 보이는데 막 이제 좀 슬슬 이제 지치고 희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 사람은 줬지 막 이러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막 나눠줘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약간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반 정도 네. 돼서 그러니까 음악 관련된 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음악에는 친숙하고 스포티파이에는 너무 친숙하지만 네. 팟캐스트에는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팟캐스트는 뭐고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서 참 힘들었고 근데 이거를 다 나눠주고 나서 느낀 거는 네. 사람들은 당연히 딱딱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인터럽트를 한 건데 이 시도가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스포티파이 구독자 수에 변화가 있었냐 하면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네. 누군가에게 우리 채널을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 그거에 보람을 느꼈고요. 네, 그런 어떤 경험을 우리가 쌓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니까 네. 지쳤는데 이제 아티스트 네. 공연이 시작됐죠. 공연이 시작됐죠. 네,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잠깐 숨을 쉬러 밖에 나왔어요. 네, 왜냐면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긴장도 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고 막 이러고 나니까
이게 잠시 좀 휴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희원님이랑 저랑. 네, 그래서 공기를 쐬고 있는데 딱 앞에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네. 올해 최고의 팟캐스터로 뽑힌 네. 여둘톡의 네. 황선우 네. 팟캐스터님, 작가님 네. 이 딱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저건 황선우님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함을 네. 딱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요거 한 장은 냅두자 하고서 딱 한 장 쥐고 있었는데 네. 바로 앞에 눈앞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최고의 팟캐스터로 뽑힌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바로 주면서 소개를 했죠. 네. 나는 누구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일 유명한 팟캐스터도 보고 네. 오늘 이만하면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파티는 정작 시작하지 않았지만 네. 공연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 했다. 네, 네. 라고 생각하고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둘이 하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네. 물어봐도 주시고 음. 그래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황선우님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인사 정도 네.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티스트 공연 하나 보고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자라고 해서 첫 번째 공연이 누구였냐면 황소윤이라는 분이었어요. 네, 음. 새소년이라는 밴드로 활동하시는 황소윤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네. 아까 인사만 잠깐 나누고 헤어진 네. 그 황선우님이 황소윤님 그 공연 볼 때 네. 저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네. 네. 저는 황소윤님의 그런 보컬이나 이런 것도 놀라웠지만 네. 사실 더 재밌게 본 거는 황선우님이 네. 황소윤님을 찍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는 황선우님이 그렇게나 열심히 네. 처음부터 끝까지 황소윤님의 공연을 찍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황선우님이랑 찍은 사진을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황선우님 인스타그램도 확인을 했는데 네. 황소윤님 공연 사진 찍은 거를 조금 올리셨더라고요. 풀로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저 컷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찍으시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SNS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평소에 하면서 저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그거를 대하는 팟캐스터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진님은 어땠어요? 저도 그 카메라를 되게 열심히 사용하시면서 그 모습을 담고 계시던 그 모습이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사실은 저는 아까 명함 나눠주는 일에서 이미 약간 좀 지쳐 있었고 네. 그리고 노래를 듣는데 약간은 좀 영혼 가출 상태라 사실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액션 없이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카메라로 열심히 담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저를 반성하게 됐고 네. 열심히 해야겠다, 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 그러고서 저희가 바로 밖에 나가서 네.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네, 밥을 먹으러 갔죠. 근데 성수가 알다시피 저희가 성수를 친숙하게 못 느끼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에 네. 있는데 이게 멋있고 그런 음식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저는 나폴리탄 스파게티에 18,000원을 지불하는 게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아직 제대로 돈을 벌고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음식 하나에 좀 그렇게 지불을 하는 게 좀 사실은 손이 떨리긴 하죠. 네, 나폴리탄 파스타가 네. 뭐 일본식 약간 케찹도 종종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파스타에 비엔나 들어가는 그런 스파게티인데 집에서도 충분히 쉽게 해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18,000원이나? 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성수에 많이 팔고 저희 주머니 사장에는 조금 어렵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을 내면 맛집에서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맛집 같아 보이는데 했더니 또 캐치 테이블 해가지고 대기 시간 206분 이렇게 떠 있으니까
장벽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약간 계획 없이 혹은 어떤 명확한 그 욕구 없이는 이곳에서 좀 괜찮은 음식을 먹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좀 저희가 원래 먹으려고 했었던 거기 있던 메뉴 중에 좀 밥이 될 만한 게 이제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그게 다 솔드아웃? 됐다 그래서 네, 그래서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는 좀 케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생김새도 좀 멋있어가지고 아예 무조건 맛있겠다 하고 시켰는데 네, 생각보다 맛이 우리가 기대한,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아 이게 10,000원이면은 이걸로 다른 거 먹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먹었고 그러고 나서 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CU에 갔습니다. 네, 그 CU에 가서 이제 조금 편안한 그래도 밥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라면 코너에서 이제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희원님은 오징어 짬뽕 먹고 저는 스파게티. 저는 약간 요럴 때 스파게티 컵라면이 좋더라고요. 약간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속을 부대끼게 하지 않으면서 살짝 그런 어떤 느끼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스파게티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아까 케이크 먹다가 오징어 짬뽕이랑 스파게티 컵라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치. 꼬마 김치도 사갖고 네. 김치도 같이 얹어서 딱 그 CU에서 즐거운 저녁을 먹었죠. 그래서 이 김치 국물이 검은색 소중한 코트에 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딱 먹고 네. 서로 이에 낀 거 없지 이렇게 봐주고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행사 그 파티장으로 돌아갔죠. 네 돌아갔고 네, 돌아갔을 쯤에 이제 폴 블랑코님의 네, 그 공연 중이었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 그쵸.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고 노래를 하는 중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요 폴 블랑코님이 감사합니다, 폴 블랑코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번 듣고 가시죠. 네. 네, 폴 블랑코님의 노래를 듣고서 너무 그 라이브를 잘해서 제가 미리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인지 노래를 대표적인 곡들을 몇 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실제 그 라이브 음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올팍님도 그 뒤이어서 했는데 네, 황소윤, 폴 블랑코, 지올팍님도 유명한데 네, 저한테는 그동안 안 익숙했는데 네, 저는 이 라이브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거를 보고 나서 집에 와서 네, 그 다음날 네,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서 그들의 노래를 네,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네, 듣고 너무 막 이제 신나서 네. 폴 블랑코님의 그런 일은 이라는 노래를 막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노래방에서 불러야지 이러면서 막 들으면서 이 사람은 되게 요즘의 힙한 뮤지션인데 왜 이렇게 되게 들어본 것 같지 이러면서 막 즐겁게 불렀어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박하요비님의 네.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심히 불렀는데 그러고 저녁에 유진님이 저희 집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진님 딱 들어오면서 너 왜 문을 안 잠그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집 문이. 그래서 문을 그냥 제가 열고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날따라 원래 집에서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인데 흥이 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복도에 개념 없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라이브가 놀라웠고 재밌었다. 네. 희연님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매직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뭔가요? 보통은 유진님이 그런 데 가서 네, 저보다 흥이 많으신 분인데 평소에도 네. 왜 거기서는 이제 망부석처럼 망부석처럼 있었다기보다 일단은 그 명함 나눠주는 거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썼고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저는 조금 에너지 많이 쓰면 약간 멈춰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저는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는데 네. 유진님 가만히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약간 구경하는 거죠. 그런 공연이 어떻고, 저런 감성의 노래구나. 약간 좀 이성적인 두뇌로 최대한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명함도 다 나눠줬고 좀 쉬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저는 약간 그 순간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즐겼지만 중간에 다른 팟캐스터 네, 분들도 만났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그레티라는 팟캐스터 분을 만났고요. 네, 그레티 미닝풀 라이프라고 네, 일상에서 그런 감사한 일이나 생각해볼 지점이나 네. 읽었던 책이나 뭔가 그런 순간들을 건드리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 팟캐스터고요. 네, 저희가 11화에서 얘기했던 스포티파이 사무실에서 네, 만났었던 팟캐스터고 네, 그 행사에서 만났었던 직접 이렇게 팟캐스터.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는 두 번째였는데 네, 그레티님이 감사하게도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셨어요. 네, 되게 세세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나 올렸던 사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한테 네, 이거 봐라 이만큼 들었다 아, 맞아요. 라는 그런 네, 그 몇 분? 이렇게 딱 네, 찍힌 거를 수치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그 사진을 지하철 돌아가면서 봤는데 진짜 눈물이 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팟캐스터지만 우리 거를 즐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네, 진짜 대단한 일이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그 행사를 즐기고는 있었지만 네, 마음이 그래도 좀 경직돼 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레티님의 그런 따뜻한 어떤 이야기들, 그 마음들을 딱 느끼니까 이 행사가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르르 풀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행복하다 갑자기 이렇게 무드가 네, 바뀌었고 얼음땡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음땡 해주신 그레티님이 네,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네. 읽어보니까 아까 잠깐 지나쳤던 그 에이민 네, 싱어송라이터 에이민 네, 님이 인사하고 싶대요. 이래서 에이민 님도 그때 사무실에서 만나 뵀던 네, 팟캐스트 하고 계시죠. 네, 아민월드라는 팟캐스트 하고 계신데 네, 원래 우리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에이민 님이 최근에 결혼도 하시고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네, 뭐 언제 만날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행사에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연은 막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좀 뒤쪽 편에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밖에서 막 얘기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네, 팟캐스트 편집에 대한 이런저런 음.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정말 저는 그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약간 공감대가 되게 잘 형성된 그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약간 좀 망망대해 같은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마음 속에서 이 공간이 약간 조금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우연히 마주친 거죠. 그런 어떤 따스한 존재들을.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웃음이 막 빵빵 터지면서 희연님이랑 저랑 막 즐거웠죠. 네, 그래서 그 스포티파이 코리아 매니저 네. 태호님이 네. 좀 이따가 에이미님이랑 그레티님이 올 거다. 네. 그럼 같이 이제 잘 얘기도 해보고 해라. 네. 라고 미리 언급을 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들과의 만남이 네.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웠죠. 그냥 단순히 같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팟캐스터라서 즐거웠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왜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같이 방송하려고 하는 약속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슈퍼너드 채널에서도 그런 팟캐스터끼리의 합동 방송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었던 게, 막 얘기를 이제 팟캐스터 분들이랑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레티 님이 그날 다이나믹 듀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다이나믹 듀오 공연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의정부에서 오셨는데 네.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꽤 먼 곳에서 왔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레티님이 안에 들어가서 즐겼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레티님이 너무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들어가서 막 즐기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귀엽고. 네,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리고 에이미님은 네. 같이 막 내 컷 사진 찍고 이러면서 네. 저희를 그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 네. 그러는 와중에 에이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겨요. 네네. 그래서 너무 또 엄청 빵빵 웃었죠. 터지고. 네.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추억을 주지 마. 추억 주지 마. 막 이러는데. 되게 따뜻한 분이시고. 네. 그래서 참 즐겁게 네. 이 모든 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복장도 네. 준비하고 네. 막 밥 먹는 것도 좀 어렵고 그다음 명함도 나눠줘야 음. 되고, 막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한 척 있어야 되고, 뭐 그랬죠. 근데 이렇게 좀 뒤쪽에서 무대 막 중앙은 시끄러우니까 뒤쪽에서 그냥 불 쬐는 데에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야지 하고 갔는데 되게 그런 뜻하지 않은 정말 좋은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만났다라는 거에서 약간 좀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이제 모든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경험이었고 대반전. 네. 그래서 정말 그 경험? 네. 그 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감사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너드의 파티 팁 투척하고 가죠. 사실 저희가 그 파티를 그렇게 잘 즐기는 편은 아닌데 좀 음. 준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우리가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걱정이 약간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미리 가기 전에 좀 이거는 어떠면 좋을까? 이 부분도 챙겨야지. 약간 좀 생각이 좀 많다? 맞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같이 약간 내성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 안 익숙하고 네, 뭐 파티 잘 안 가고 가본 적이 별로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으니까 네.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파티에 가려면 복장이 편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야자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약간 복장을 일부러 편하게 입기 위해서 왜냐면 교복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치마 불편하죠. 네, 뭐 아무리 크게 입어도 너무 벙벙하면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입으면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체육복을 즐겨 입었는데 파티도 말이에요. 좀 멋있으면서도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옷이 없어서 이제 나이키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이키로 이렇게 해고 갔는데 그게 네.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신의 한 수였다. 네. 신발이 발이 아프면 큰일 납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컴업 갔을 때 제가 그때 약간 조금 발목 올라오는 부츠는 아닌데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그런 첼시 부츠 스타일의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그게 앞코가 약간 좀 좁아서 제 발가락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이날은 희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동화를 신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운동화를 신으니까 오래 서 있어서 당연히 발이 아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아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컨디션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그 행사 자체에 신경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팁. 네. 먹을 게 딱히 없으면 네. 음식은 쿨하게 편의점에 가라. 그리고 편의점 바로 가기 그러면 네. 카페에 가라. 네. 가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뭘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좀 더 선택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팁. 네. 행사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에 몇 번 가보고 나니까 깨달은 건데 그 동네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그
그 동네를 알면 적어도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너무 외딴 섬에 나 홀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든다. 적어도 여기는 이렇지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대비도 되고 네. 그래서 많이 걸어본 길 음. 요쯤 가면은 편의점이 있었지 요쯤 가면은 좀 앉기 편한 카페가 있었지 이런 거 아는 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긴장하면 사람이 약간 주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팁은 네. 날씨에 맞는 복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날 얇게 네. 입고 오셨고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약간 저는 안에 내복 입고 갔잖아요. 아, 정말 찜질방에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희연이 좀 그 내복을 즐겨 입는데 밖에 나갈 때 겨울에 근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포근했고 내복이 좀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실내에는 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워서 그리고 그게 내복을 벗기에도 화장실이 그런 장소에는 사람들이 대기하잖아요. 대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몇 칸 벗고 이런 없죠. 시간이 네. 없었고 그래서 두껍게는 입고 가지 말자. 네. 그리고 마지막 팁. 뭐 이건 아까 얘기한 팁이랑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리가 아프니까 네. 거기 계속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왔다 갔다 하자. 네. 자주 쿨하게 정비하는 밖에. 시간을 네. 가지는 거죠. 어디 가서 좀 잠깐 버클이 있는 바지라면 버클 잠깐 풀고 어딘가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위에 입은 옷이 답답하면 좀 벗고 어딘가 가서 이렇게 좀 진짜 풀어져 있는 시간을 잠깐 보내고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너드의 한마디. 네, 너의 오랜만에. 한마디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인데요. 너드가 생각하는 파티는 무엇인가? 파티. 네. 저부터 대답할까요? 네. 스포티파이 랩드 연말 결산 파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와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네 저희도 스타트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시간이 길고 무명 생활이 길고 네. 이제 곧 법인도 등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스포티파이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파티를 열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이 모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 네. 그다음에 이 스포티파이의 대상이 되는 고객 집단 네. 이 특성 있는 고객 집단 이런 거를 잘 구축해 놓은 게 그냥 오프라인 행사를 해도 이게 한 번에 눈에 보이니까 상당히 부러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슈퍼너드가 네. 파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파티를 열 수도 있죠. 네, 슈퍼너드 팟캐스터가 파티를 열면 어떤 느낌일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네. 우리가 앞으로 할 서비스 리보니티가 파티를 열면 또 그건 또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요. 네. 저는 파티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땐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각자 다른 목적 근데 즐기러 온 거죠. 기본적으로는 각자 다른 상태에서 온 거죠. 목적이 네. 아니라 각자 다른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인데 네. 그 와중에도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 나가는 네.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팟캐스터 분들을 만나서 즐거웠고 그 팟캐스터들이 또 결이 맞는 사람이라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파티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희원님이 뭐 네트워킹 행사나 스타트업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저도 옆에 따라가서 이렇게 있다 오는데 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익숙하지 않으니까 긴장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왜 이거를 내가 와야 되지? 막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자리에 가서
뭐 희원님이 명함도 나눠주고 실제로 우리를 설명할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가니까 이런 자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거를 그냥 부담스럽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잘 어떻게 보면은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티가 필요하구나.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너드에게는 파티가 필요하다.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쇼잉할 수 있는 뭐 잠깐이지만 그 나누는 대화 자체가 잠깐이지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진정한 반응, 그 어떤 날것의 분위기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디든 사실 파티에 참석해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모든 파티가 그런 특성이 다 다르겠죠. 네, 오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파티의 그 대상들이 있는 어떤 분야도 다르고 뭐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저희도 연관이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100%그 대화가 막 완벽하지 못했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잘 안 좋게 안 끝나더라도 그냥 그거에 막 상심하고 마음 상해할 게 아니라 다음 거에 집중하고 좀 거기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너드는 네. 파티를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요번에 하지만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희원님이 뭔가 명함 나눠주고 그럴 때 좀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네. 스포티파이 코리아 김태호 매니저님한테 네. 감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화 시작할 때 네. 저희 보고서 얘기를 했지만 네. 들어주시는 분들 네. 맞아요. 덕분에 저희가 지금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얻어서 네. 감사한 경험을 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슈퍼너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슈퍼너드가 인스타그램에 팟캐스터로서의 그런 일상툰도 올리고 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사진을 꼭 올리거든요. 네, 맞아요. 영상이랑.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 파티에 갔다 온 날것의 영상들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슈퍼너드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셔서 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너드는 매주 목요일 업로드 되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